네, 우리가 접하는 뉴스 태초부터 지금까지 뉴스 일대기를 쫙 살펴보겠습니다. 뉴스톱 김준일 대표, KBS 박대기 기자, 그들의 전지적 시점으로 분석하는 뉴스 일대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즐거운 이야기네요. 다행입니다. 지난 일주일 너무 힘들어서 기적의 생환 일대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봉화 광산에서 두 분이 광부 두 명이 극적으로 생환을 했는데 거의 한 열흘 만이었잖아요. 예, 221시간인데 열흘이죠. 그렇죠. 열흘이 240시간이니까 그렇죠. 거의 열흘입니다. 기분이 어떠셨어요? 일단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저는 이분들 제가 이제 뉴스도 계속 접하고 소위 말해서 팔로우업을 하고 있었는데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죄송한 말인데. 속으로는? 네, 속으로는. 그래서 정말 꼭 살아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저의 섣부른 자기 내부의 판단이었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더 기뻤습니다. 정말로. 그러니까요. 네, 정말로 기뻤어요. 깜짝 놀랐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그다음에 우리가 토사가 쓸려 내려갔다. 그 소식을 접하고 그때 이제 전문가들도 토사하면 이게 숨쉴 공간이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안에. 그 진흙 같은 거니까. 근데 이제 구조를 조금 말씀드리면은 이게 수직으로 이렇게 갱도가 있고 이분들은 수평으로 이렇게 레일을 깔던 바로 이 수직에서 이제 그 돌더미가 무너졌는데 수평으로 안쪽으로 들어가서 레일을 깔던 작업을 한 거니까 그 안쪽에 있었구나. 예, 안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생존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라고 보이는데 시추를 해가지고 천공기로 시추를 해가지고 반응을 보는데 계속 아무 소리도 없다 막 이런 게 나오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막 이런 좀 불안감이 있었죠 사실. 그래서 이분들이 결국은 물 10리터하고 그 커피 믹스 30개가 결국 이렇게 생존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를 물 10리터는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작업할 때 이제 틈틈이 쉬면서 이제 커피를 타 먹기 때문에 커피 믹스. 네, 커피 믹스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믹스를 2개씩 하루 3번 이렇게 나눠 먹고 3일간 첫 3일간은 그런 식으로 좀 허기를 달랬다고 하시는데 사실 이제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많이 커피 믹스 많이 드시잖아요. 저도 이제 군대에서부터 습관이 돼가지고 지금도 매일 아침 커피 믹스를 마시고 있는데요. 아니 군대에서 습관이 됐어요? 그게? 아침에 뭐 작업하고 이럴 때 믹스를 마시고 하면 힘이 좀 나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참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힘들게 일하시다가 사고를 당하셨는데 누구나 알고 있는 커피 믹스를 통해서 이렇게 생존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아메리카노였으면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칼로리가 낮아서. 브랜드 차별하시나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메리카노 브랜드는 없으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옛날에 고유한 것들 중에서 그래도 이런 극한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게 있구나 그런 생각도 또 들더라고요. 뭐 앞에 이제 박순봉 기자가 커피 믹스 얘기했지만은 그 드라마 수리남에서도 커피 믹스 타주니까 그 수리남 군인이 좋아하고 막 이런 거 나와 초반에. 그래서 사실 굉장히 많이 이제 수출도 되고 있고 외국에서는 뭐 인기가 있는데 오히려 한국에서 조금 사실 이제 달다 살찐다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기피를 했었는데 이게 뭐 생존 아이템이다 뭐 이런 얘기도 뭐 나오지만은 이게 50kcal 하나에. 사람이 하루에 보통 섭취해야 되는 게 2000kcal. 그러면은 하루에 40개씩 먹어야지 이게 생존할 수 있어서 이거 뭐 생존 아이템이다 볼 수는 없고 정말 그냥 우연히 겹쳤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극한적인 상황에서 약간 도움이 되셨겠죠. 설탕이 들어있고 하기 때문에. 특히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두 분이서 생존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혼자 남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나중에 뭐 좀 살펴보겠지만 훨씬 나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브리핑에도 보면은 어깨를 맞대고 서로 온기를 나누면서 버텼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작업반장이 62살이신데 이 작업반장이 본인뿐만 아니라 챙겨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그렇게 이제 혼자보다는 같이 서로 챙겨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어둠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버티는 데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경험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그래서 이제 333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존을 이렇게 고립되거나 매몰됐을 때 이제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느냐라고 본다면 333이 공기는 3분. 공기는 3분? 공기가 3분 이후 끊기면은 3분 이후에는 이제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 물은 3일. 그리고 음식은 3주.
이렇게 되는 거군요. 예. 3주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버틸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물만 있으면은 3주는 버틸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생존에 대한 의지. 이게 본인이 패닉에 빠지고 공포에 빠지고 자포자기하면은 또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급격하게 늘어난다든지 뭐 이러면서 그런데 이 두 분은 굉장히 베테랑이기도 하고 서로 좀 의지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어둡고 무서웠을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구조될 때 보시면은 그 헬멧을 얼굴에 가리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 갑작스럽게 빛에 노출되면은 망막에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동안 안대를 하면서 요양을 취하고 있었고요. 또 PTSD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속 조치를 받고 계시는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뉴스 일대기이기 때문에 뭐 다른 해외 사례랄지 과거 우리 한국 사례랄지 이런 것들도 다 준비를 해오셨을 것 같은데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네. 유명한 사례가 1967년에 충남 청양군에서 광산 매몰 사고가 있었는데 이때 15일 만에 구조가 됐습니다. 15일 만에. 근데 이게 굉장히 놀라웠던 게 이제 양찬선 씨거든요. 양창선 씨. 이분이 혼자 있었어요, 여기에. 혼자? 예, 혼자 있었는데 일단은 부인이 그 배우자가 싸준 도시락을 들고 들어갔는데 그거를 이제 아껴서 나눠 먹었다라는 거. 그리고 천장에서 떨어지는 지하수로 도시락통에 이제 받아 먹으면서 연명을 했고 중요한 거는 체온 유지. 그리고 이제 열량 소모를 줄이는 건데 일단은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웬만하면은 누워 있었다고 해요. 열량을 좀 아끼기 위해서. 이게 숨도 가쁘게 쉬면 그것도 열량 소비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막 흥분하거나 그래서 이게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부와의 근데 전화 통화가 됐다라고 그래요. 이게 전화 통화가 됐었어요? 그때? 당시 가설돼 있던 그런 전화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하 갱도로. 광산에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전화 통화를 해가지고 딸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생존 의지를 가졌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 경우는 이제 혼자 계셨지만 그 통화를 통해서 내가 꼭 살아나가겠다 결심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거죠. 외부와 소통한다는 게 사람한테 또 희망, 의지를 또 심어주는 측면이 있고 이번에도 사실은 발파작업 소리를 좀 듣고 구하려고 오나보다 이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특히 이제 광부 사이에서는 끈끈한 의리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음 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동료들이 틀림없이 구하러 올 거다 이렇게 작업반장께서는 믿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해외 사례를 좀 보면은 그러니까 이 광부 두 분을 구출하는데 그 천공기로 시추를 했잖아요. 그거의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생존 여부를 어디에 정확하게 있는지 탐지하는 거. 그리고 그게 사람이 빠져나올 수는 없어도 거기로 음식물이나 이런 거를 투입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물이 투입돼 가지고 세계 최장 광부 매몰 기록이 2010년에 칠레 산호세 광부들이 69일 동안 매몰됐어요. 이거는 토픽으로 나와서 우리가 보도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기적의 생환으로 보도를 많이 했었죠. 69일. 그러니까 두 달이 넘게 매몰됐는데 음식물이 공급이 되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식물 공급이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물은 3주까지 이제 버틸 수 있는 건데 음식이 없어도 그 이유는 이제 이런 음식물이 외부에 도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파키스탄에서도 여성이 63일 만에 구조된 사례도 있었고 그랬네요. 파키스탄 지진 같은 경우에는 지진에 매몰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에서 매몰이 돼가지고 집에 이제 음식들이 조금 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서 이제 버텼는데 몸무게가 35kg까지 빠졌대요, 이분이. 아,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 뭐 진짜 가죽 뼈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번에 보면 뭐 1145명 그리고 장비가 68대가 동원됐다. 우리도 열심히 한 거네요. 그런데 다만 이제 일부 가족들 중에서는 초창기에는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았을 때는 구조가 좀 지연되는 면도 있었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그래도 언론의 보도가 좀 나와야. 사실은 이게 같은 광산에서 2달 전에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붕괴 사고로요. 그렇군요. 그런데 또 벌어진 거거든요. 갱도 붕괴가 또 벌어진 거군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더 이상 이제 탄광 그리고 이제 갱도에서 일하시는 광부들이 얼마나 계신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저도 잘 몰랐습니다. 여전히 이제 5천 명 정도가 일을 하고 계시고요. 사망 사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지난 10년간 광산에서 일어난 사망 사고가 59건이나 됩니다. 올해도 4건이나 발생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많은 사고들이 별로 보도가 안 되고 그렇게 많이 묻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어려운 곳들 그리고 구조하기 힘든 곳들이 있기 때문에 좀 사회적 관심을 덜 받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좀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예. 하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8월 달에도 사고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지금 가족들이나 노동자들 주장으로는 이게 아연광산이었거든요. 아연광산이요? 아연광산인데 돌을 캐가지고 구리하고 아연을 분리를 하고 요 돌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다 버려야 되는데 파쇄석들을 그거를 광산 안에 도로 넣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지금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붕괴됐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아직은 주장이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수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그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처음에 메모리 됐을 때 7명이 메모리 됐어요. 근데 5명은 금방 구출이 됐습니다. 예. 근데 업체 측에서 자기네들 나름으로 구출하려고 하다가 14시간 동안 하다가 안 돼가지고 그때 신고를 한 거예요. 그때 신고를 한 거구나. 14시간이나 지연이 됐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하루 뭐 1시간 하루가 소중하잖아요. 그럼 바로 신고를 한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그렇지. 구조를 해야 또 되는데, 구조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뭐죠 이태원 참사와 마찬가지로 초동 대응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신고를 지연시킨 이유는 본인들이 다 구조를 해내면 중대재해처벌법이랄지 앞으로의 어떤 법적 문제는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정확한 내막은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구조 초기가 좀 늦어지고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게 아까 59명이 이제 사망하셨다 10년 동안 말씀드렸는데 5천 명 중에 59명 물론 이제 5천 분이 항상 일하시는 거 아니고 들락날락 하셨겠지만은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그렇죠. 네, 엄청나게 높은 비율이고 5천 명 중에 그러네요, 특히 진짜. 최근에는 이 광산이 많이 폐광이 됐다가 이게 최근에 광물 가격이 국제적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 친환경 전환을 위해서 광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다시 문을 여는 광산들이 있는데 배터리가 다 광물이잖아요. 네, 그죠? 그럴 때 과연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 얼마만큼 체크를 하고 다시 열고 그러네. 작업을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이번에 구조되신 분도 정부에서 좀 더 안전 점검을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네요. 제대로 갱도 확인을 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죠? 네, 이번 광산도 뭐 일제 강점기부터 시작해서 아주 오래됐던 광산이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갱도들 어느 곳이 안전하고 어느 곳이 위험하다 이런 것들이 그 아주 거미줄처럼 이어진 그 갱도 안에서 어느 정도까지 확인됐는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뉴스톱 김준일 대표, KBS 박대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3분입니다.